어? 이거 화면 왜 그래? 와.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데. 다음 주에 우리 맛있는 거 먹어야지. 다음 주요? 빨리 앉아. 오, 민건. 민건 하이. 자, 수업하자. 거기를 다시 피고. 그 책이 니네는 없을 거니까 내가 복사를 해서 준 거고. 이제 다시 물리 파트에 처음부터 할 거야. 이거는 기말고사 뭐 대비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기말고사보다 중요한 거는 니들이 왜 이렇게 늦게 열려? 전자칠판에서 수업 들어봤냐? 지우야? 어디에서? 학교? 학교 말고 학원. 학원 중에서는 처음 봐? 와, 다들 너무하네. 전자칠판에다가 투자를 안 해? 이게 좀 비싸긴 해. 이거 처음에 내가 살 때 이거 600만 원이었어. 지금은 500만 원이래. 싸졌는데 100만 원밖에 안 써지면 어떻게 하는 거냐? 넌 인마 왜 늦게 왔어? 넌 왜 거기 앉아 있어? 얘 대가리에 가려서 잘 안 보일 텐데. 어디로 가요? 여기. 오늘 그냥 싹 그냥 검은 컨셉으로 왔네. 너무 꾸미고 왔어요. 어? 너무 얼굴이 예쁘게 온 게 티가 납니다. 티가. 너 왜 지우를 관찰하냐? 그러니까 너 마음 있어? 지우는 막 공부만 할 애야.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지우는. 그럼 지우는 남자한테 관심 없어. 그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만 해야지. 그래서 막 학교도 막 여고 가잖아. 종환이 학생, 네. 늦지 마세요. 아, 네. 동생은 일찍 왔는데 너는 왜 늦어요? 네. 그리고 네 수학 다 그냥 월요일날 정상 시간에 한다. 원래 시간. 늦으시오. 왜냐면 어디 다 갔다 와서 뭐 이러고 하니까. 자, 이제 수업을 좀 할 건데 여기 속력이라는 말이 있고 평균 속력이라는 말이 있고 뭐 이제 여기 다중 성강사진 시간 기록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추가로 좀 더 다시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줄게. 이동거리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자 일단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야. 여기 있다가 또 여기까지 갔다가 또 여기까지 갔어. 좀 필요하면 필기 좀 해. 여기가 만약에 뭐 한 4m라고 할까? 여기가 3m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시작하면은 이렇게 가 그냥 여기까지 도착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수직으로 꺾어가지고 여기로 갔다고 쳐보자 이거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3초가 걸렸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2초가 걸렸다고 해보자. 안 적을 사람들은 집에 와서 강의 다시 봐. 알았어? 안 적는 사람은 그리고 나하고 내기하자. 지우가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는 무조건 여기로 수학 옮긴다. 네, 나는 건다. 아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종환이는? 아니다. 왜? 너는 왜 아니다 해 걸어? 얘 말을 안 들어요. 너네 야 사람이 말을 어떻게 들어? 말이 얼마나 무거운데 미쳤냐? 미쳤구만 이 새끼들. 재미없지? 그래. 다 오게 돼 있어. 일단은 멀잖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멀지? 어디 다니는데요? 그냥 아니 몰라 모르는데 아무튼 멀지. 네. 여기서 가는데 얼마나 걸려?
아, 여기서 너 집에서 여기 오는데 얼마 걸렸어? 모르겠어요. 3분? 그지? 상대가 안 되잖아. 5배 차이야.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뭐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2가지 용어를 좀 알려줄게. 몇 가지 알려줄게. 이동거리가 있어, 이동거리. 이동거리. 이거는 뭐 실제 이동거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이동거리라고 하기도 해. 그러면 4m를 움직였고 3m를 움직였어. 그럼 당연히 실제 이동거리는 몇 미터야? 7m지. 거리의 단위는 미터야. 7m야. 그 다음에 변위가 있어, 변위. 변위 또는 변위 벡터. 그러니까 벡터라는 말을 생략을 할 건데 변위 벡터 또는 변위. 변위라고 써도 변위 벡터라는 말이야. 처음 듣지? 이건 아마 니네 둘한테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변위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갔지. 여기가 잘 들어. 새로운 개념이야. 처음 위치. 여기가 뭐냐면 나중 위치야. 자, 얘는 처음 위치에서 도착한 위치. 나중 위치. 그러니까 도착 위치 똑같은 말이지. 나중 위치를 화살표로 연결한 거야. 이거 고등학교 가서는 저 개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좀 설명해 주는 거야. 물론 지금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막 엄청나게 막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진 않을 거야. 알았어? 그지만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위 또는 변위 벡터라고 불러. 처음 점에서 마지막 점을 화살표로 연결하는 거야. 처음 점은 그냥 시작을 하고 마지막 점은 화살표의 끝으로 막아야 돼. 됐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야, 너 첫날부터 이렇게 금기 양말을 신고 오면 어떡해? 네? 여기 금기 양말이야. 왜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되게 이상한 드립 하시려고. 이게 뭔 줄 알아? 아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노익, 병신. 네? 선생님 이름이 뭐야? 내가 알려줬잖아 어제 그 영상 그 카페 들어가서 보라고. 네. 그치? 와, 너 첫날 오자마자 지금 선생님한테 욕을 해? 나 이런 개그 하는 사람이야. 좀 별로야? 아니요. 그럼 아니라고 말하지. 네가 지금 네 그러겠니? 야, 뭐 이렇게 그냥 오물오물이야. 하루 종일 먹고 있냐 이놈아. 야,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줄게. 저희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뭐를? 변이 벡터를? 진짜? 언제 배웠어? 뭔 소리? 그러니까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오면 변이가 0 아니에요? 그럼 맞아. 배웠어요. 그럼 당연하지.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갔던 다시 제자리에 오면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으니까 화살표를 그릴 수가 없어. 그럼 0이기는 해. 오, 배웠어요. 학교 그래? 그러면은 영상도 봤어요. 영상. 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1대2야. 자,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네가 딴 데서 본 걸로. 자, 아무튼 이게 변이 벡터예요. 변이 벡터.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화살표로 연결한다. 알았지? 그래서 얘는 크기가 있어. 크기. 이 변이 벡터는 크기가 있어. 크기는 화살표 길이야. 지금 얘는 그냥 반화. 그 다음에 방향이 있어.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어. 방향은 그냥 화살표 방향이야. 물론 이게 물리를 제대로 공부하면 저 방향도 표시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이 정도. 알았어? 지금 얘는 지금 엄청나게 사용하는 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파랗게 녹색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지만 중학교 과정은 아니야. 알았지? 근데 같이 알아놓으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2가지 정의를 내려. 첫 번째, 평균 속력. 평균 속력. 평균 속력. 여기에 평균 속력의 정의야, 정의. 정의는 외워야 돼. 평균 속력. 시간분의 이동 거리야. 평균 속력이야. 평균 속력. 그래서 시간이 몇 초가 걸렸어, 전체? 5초. 그지? 이동 거리는
4m하고 3m를 합쳐야 되니까 7m. 그리고 단위는 얘가 미터고 얘가 초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5분의 4니까 1.4 뭐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이게 평균 속력이고 얘는 뭐만 가지고 있어? 크기만. 이거를 지금 중학교 때 다루는 거죠. 두 번째, 너희들 책에 보면 속력이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 그냥 속력이라고 써 있는 건 앞에 뭐가 생략돼 있냐면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 그냥 거속시 할 때 너네들 맨날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뭐 아무튼 비슷하게 지금 뭔가 써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딱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너희들이 자동차를 탔어. 근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계기판을 봐본 적이 있어? 운전하고 있을 때 엄마나 아빠가? 한 번도 안 봐봤어? 운전하는 사람 앞에 보면 계기판 있잖아. 거기에 이게 요즘은 디지털로도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늘이 쭉 올라가잖아. 그래서 쭉 단위가 있잖아. 고속도로에서 한참 달리다 보니까 계기판을 봤더니 100이야. 그러면 뜻이 뭐지? 100km per hour야. 그게 뭐냐면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간다는 거야? 100km. 1시간을. 얘는 1초에 5분의 7m를 간다는 뜻이고 100 거기에 단위에 보면 100 그러니까 하고 뒤에 킬로미터 per hour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딴짓하고 있다 핸드폰 가지고 막 놀고 있다가 차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하고 딱 쳐다봤더니 계기판에 봤더니 계기판에 눈금이 12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또 그래 뭐 그렇게 빠르진 않네. 하고 있다 아빠가 갑자기 막 더 막 속도를 내. 딱 계기판을 봤더니 150이야. 그러니까 딴짓하다가 순간적으로 계기판을 이렇게 딱 봐. 봤을 때 거기에 나오는 눈금 있지. 그게 그냥 순간 속력이야. 순간 그 시간에서만 딱 나오는 속력. 근데 이 순간 속력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뭘 배워야 되냐면은 미분을 배워야 돼. 미분은 어느 과정에서 나와? 수학의 진도상 미적분 원에서 나와. 미적분 원.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지우야? 지수라네. 아니 지수라고 내가 아는 애가 또 있어. 걔는 남자애야. 지우야? 미적분 과정이 언제 나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저 이상한 애네. 자, 공수 1, 그지? 공수 2, 그다음에 대수가 있어.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미적 1이 나와. 근데 그리고 대수까지 배우고 나오면 미적 1하고 상관없이 확률 통계를 배울 수가 있어. 확률 통계는 약간 별개 과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배우고 배우면 그 다음에 둘 중에 아무거나 배워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요때 미적 1이라는 게 있지. 여기까지가 이제는 수능 과목이 요 세 과목이 수능. 그 다음에 이과만 따로 배우는 게 있어. 자기가 이과를 선택하면 미적 2, 그 다음에 기하. 이 두 개는 이제 이과 갈 사람들만. 나는 완전히 대학도 이과 쪽으로 공대 쪽으로 가겠다. 아무튼 이과 계열로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저 미적 2하고 기하를 배워야 되거든. 그 나머지는 다 공통이야. 문과로 가든 이과로 가든. 그러니까 저 때 미적을 배우는데 저 미적 1을 배우면은 순간 속력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줄 수가 있어. 그 책에는 그냥 속력 해갖고 시간분의 거리라고 써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중학교 때 그냥 써 있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는 뭐 거의 뭐 일정한 속력을 다루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크게 뭐 상관없이 그냥 쓰긴 쓰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 표현들이. 어쨌든 평균 속력의 정확한 정의,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력 앞에 순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의를 내릴 거고. 왜냐면 미분하고 리미트 뭐 극한 뭐 미분 기호 막 이런 걸로 정의를 내려야 돼. 근데 수학 지식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이걸로 쓴 거지. 이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긴 하지만 뭐가 있냐면은 평균 속도가 있어.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는 달라요? 달라. 이 뒤에 속력이라고 붙어 있느냐, 속도라고 붙어 있느냐, 이거 달라. 얘는 정의가 뭐냐면 시간분의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변이야. 그러면 얘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크기가 있고 내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 방향. 지금 다양스러운 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실제로 니네들 문제 풀 때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지. 자, 크기 봐봐. 지우 4, 3 여기 얼마? 오 좋아. 오 너보다 나은데? 자, 오 오잖아. 그래서 자 크기는 시간분해니까 몇 초 걸렸어? 5초. 시간분해 그제? 변이야 변이. 크기. 그러니까 변이긴 변인데 크기를 쓰면 되니까 5m야. 그러니까 1m/s야 크기는. 그러니까 이 평균 속력처럼 어쨌든 크기는 가지고 있어. 다르지 근데 두 개가. 그지? 평균 속력은 1.4인데 평균 속도는 1m/s야.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그냥 화살표 방향이라고. 지금은 그렇게만 알면 돼. 얘는 지금 뭐 얘는 평균 속력은 방향이 없어. 크기만 가지고 있어.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 자체를 나중에 배우지만 굉장히 중요해 사실은. 중학교 때는 지금 요것만 다루는데 이것도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게 왜 별로 의미가 없냐면은 그냥 이제 바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 써 있는 것들을 보면 차근차근 천천히 해줄 테니까 여기 지금 보면 뭐 이거 이제 표현 다 알겠지? 속력, 물체의 빠르기로 이런 표현도. 자,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여기는 평균 속력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뭔 차이야? 이동 거리나 전체 이동 거리나 이거를 애매하게 써놔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중학교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때는 딱 구분해서 써놔. 알았어? 이거 사실은 이거 사실은 학교에서도 속력은 걸린 시간, 과학을 물리를 모르는 선생님들은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 이거 지금 교육과정에서 다 바뀌어야 돼. 이건 정확해. 이건 정확한데 이 새끼는 지금 정확하지 않아. 좀 문제가 있어. 학교에서 물리 파트 가르치는 선생님이 전공 뭐 했는지 혹시 알아? 모릅니다.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될 수 있냐면 그 사범대학교 나온 사람들이거든. 사범대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학교 안에 저 1학년들 겁나 시끄럽지. 어헤이. 니네도 저렇게 중1 때 시끄러웠냐? 야, 전쟁 났냐? 야, 전쟁 났어? 야, 알았어. 조금만 조용히 해. 옆에 너무 크게 들려. 조금만 톤을 낮춰. 저것도 톤 낮추라니까 똑같네. 니네도 그랬어 중1 때. 기억 안 나지? 3학년, 근데 되게 신기하게 2학년 때도 애들이 좀 산만하고 저렇게 시끄럽거든. 2학년들도. 한 중3쯤 되면 이제 좀 얌전해지긴 해. 왜 그럴까? 고등학교 갈 때쯤 돼서 그런가? 관심 없어? 지우가 이제 친구 데려오면 되겠네. 지우가. 그럼 또 먹어. 좋지. 사범대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학교, 종합대학, 여기 앞에 고려대학교 있잖아. 고려대학교 안에 여러 가지 대학이 있어. 무슨 공과대학, 사범대학, 그 다음에 뭐 사회과학대학, 뭐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뭐 치과대학, 뭐 어문계열 대학, 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사범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중고등학교 선생님 양성하는 곳이야. 초등학교는 따로 있어. 초등학교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종합대학이 없어. 초등학교 뭐라고 불러? 교대라고 불러. 교대. 교육대학교. 그냥 교대는 따로 있어. 대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교야. 이 사범대학 안에 보면은 무슨 과들이 있냐면은 물리교육학과, 화학교육학과, 생물교육학과 또는 생명교육학과, 지금 지구과학과, 지구과학교육학과. 그래서 각각 요 4개 중에 하나의 과를 나온 사람이 시험을 봐가지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학교 때 보통 중학교로 어떤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는 줄 알아? 물리하고 화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주로 고등학교로 많이 보내. 지구과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웬만하면 고등학교로 많이 보내는 편이야. 100%는 아니지만
생물 전공한 사람도 뭐 고등학교로도 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중학교로 많이 가. 되게 신기하게. 왜냐면 물리는 너무 어려운 학문이라서 물리를 전공한 선생님을 중학교로 보내면 너무 아깝다는 거지. 고등학교에서도 물리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생님이 뭐 엄청 잘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주로 고등학교로 보내.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특히 생물 전공한 사람이나 이 지학 전공한 사람들은 물리 지식이 거의 전무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도 일부는 보내고 지구과학도 이런 사람들이 중학생들한테 그 책에 나와 있는 물리 파트를 가르치니까 자기네들도 하나도 몰라. 이게 지식이 없어. 중학교 때 이후에 지식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뭐 몇십 년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생각이나 나겠어? 그때도 그렇고 책에도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 그럼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막 가르치는 거야. 시험 문제 낼 때도 그냥 책에 있는 저런 거 막 나와 있으면은 저거 내도 되겠지 뭐. 저런 문제를 낸 사람도 나는 봤어 옛날에. 속력과 평균 속력을 보기를 주고, 그러니까 틀린 거 옳은 거 해가지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다, 뭐 반대로 주거나 틀린 거 맞은 거 찾아라. 아주 개지랄을 떨고 있어. 물리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정이야. 저렇게 정의하면 안 돼. 걸린 시간분의 이동이 똑같은 말이야. 이동거리하고 전체 이동거리하고 뭔 차이인데? 어차피 이동거리인데. 잘못됐어.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아주 작은 걸린 시간, 아주 작은이 앞에 들어가야 돼. 아주 작은 이동거리. 이렇게 써야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원래는. 아무튼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되고. 자, 이제 운동하는 물체를 빠르기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자, 이동한 거리가 같을 때 어떤 게 더 빨라? 물체의 빠르기는 어쨌든 속력으로 정할 수가 있어. 알지? 평균 속력인데 결국은 평균 속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동 거리가 같아. 그러면은 이런 말이야. 이런 건 니네들이 문제에서 읽고 그냥 알아야 돼. 이만큼의 거리가 있어. 이동 거리. 이동 거리가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뛰어가. A는 이미 도착을 했는데 B는 한 여기쯤에 있어.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당연히 A가 당연히 빠른 거지. 왜? 시간이 조금 걸렸잖아. A가 도착하고 B는 나중에 도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장 읽고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이동 시간이 같아. 이동 시간이 같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A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둘의 이동 시간이 시간 같다. 누가 더 빨라?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이만큼 갔고 B는 이만큼 왔을 거면 A가 더 빠른 거지. 그냥 그런 거야. 저런 건 헷갈릴 필요도 없고 그냥 문장 읽으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알았어? 지금 가속도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 일단은 속력하고 속력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야. 평균 속력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자, 이 다중 섬광 사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 다중 섬광 사진은 뭐냐면 좀 써 있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해서 기록하는 장치인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봐봐. 이때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하고 똑같아. 카메라로 탁 찍었어. 그제?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가 한 이만큼 또 왔겠지. 이때 또 사진을 탁 찍어. 그제? 또 왔겠지 어딘가. 또 사진을 탁 찍어. 그러면 이 사진들을 쭉 이어서 붙여. 그냥 이런 걸 다중 섬광 사진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서로 다른 물체인가 이런 게 아니라고. 이쪽을 운동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찍힌 사진이고, 여기 왔을 때 찍힌 사진,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근데 이 시간 기록계든 얘네들이든 다 일정 시간 간격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 손으로 찍고 기분 내키는 대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찍고, 빨리 찍을까? 탁 찍고, 천천히 찍을래요. 한참 지난 다음에 탁 찍고 이런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그냥 찰칵. 그러니까 찍고 찍는 시간 사이에 시간이 뭐하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찍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얘 봐봐. 같은 시간 간격인데 몇 초인지 몰라. 지금 이 그림에는 그런 정보가 없어.
근데 아무튼 어떤 시간 동안에 20cm를 갔는데 그 다음 시간 동안에도 20cm, 그 다음 시간에도 20cm, 그 다음 시간에도 20cm를 갔지 이 그림에서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라는 얘기야? 일정 속력이라는 얘기야. 속력이 안 변한다는 거야. 1초당 가는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일정 속력이야. 근데 만약에 사진을 보니까 잘 들어. 두 가지 그림을 그려줄 건데 처음에 찰칵 찍었어. 그 다음에 찰칵 찍었어. 여기까지는 별로 못 느끼겠지. 그 다음에 찰칵 찍었어. 그 다음에 찰칵 찍었어. 이런 운동이 하나가 있고 처음에 찰칵 찍었어. 두 가지 경우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그 다음에 찰칵 찍었어. 그 다음에 찰칵 찍었어. 찰칵 찍었어. 찰칵 찍었어. 자, 1번하고 2번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 간격은 똑같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다중 성광 사진이라든가 시간 기록계는 어차피 시간이 똑같아. 얘 갈수록 빨라지고 있냐, 갈수록 느려지고 있냐, 지우야.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거지. 봐봐. 그치 맞아. 등 간격이 아니잖아. 근데 이 간격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거는 다음 찰칵 찍으려고 했더니 엄청 빨라지는 거잖아. 그냥 더 멀리 간 거야. 갈수록 빨라지는 거야. 얘는 갈수록 뭐해지는 거야. 당연히 시간 간격은 똑같으니까 느려지고 있는 거잖아. 알았어? 이런 거를 무슨 운동이라고 부르냐면 아까 이건 무슨 운동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유식한 표현으로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등속 운동. 등속 운동. 특히나 여기서는 직선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 용어야, 용어. 그럼 얘네들 둘은 뭐냐면은 얘는 가속 운동.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는 뜻이고 얘는 감속 운동. 가속, 감속. 알았어? 가속, 감속.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가속 운동, 감속 운동인데 둘 다 그냥 가속 운동이라고 해. 이 안에 속도가 갈수록 속력이 갈수록 빨라진다만 있는 게 아니라 느려진다도 포함해서 써버려. 그래서 물리에서는 감속 운동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 오히려. 그냥 가속 운동이야 둘 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가속 운동이 플러스고 얘는 가속 운동이 마이너스다 이런 표현으로 써버려. 빨라지는 거는 갈수록 커지는 거는 플러스. 갈수록 줄어드는 거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한 가지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이해할 수 있겠지 이제? 자 이제 시간 기록계. 시간 기록계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저 사람의 손 동작을 잘 봐봐봐. 손이 지금 이게 지금 종이 테이프야. 종이 테이프라고. 종이 테이프야.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사람이 이 종이 테이프를. 그래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 기록계는 얘야. 시간 기록계를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주기적으로 탁 그러니까 찍고 다음 거 찍고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얘는 제자리에서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럼 종이가 지나가다가 찍히고 또 종이가 지나가다가 찍히고 종이가 지나가다가 찍히고. 그러니까 시간 기록계는 제자리에서만 찍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계속 종이는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봐봐. 그럼 당연히 얘가 맨 처음에 찍힌 거겠지. 지금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치? 찍힌 게 옆으로 간 동안에 옆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여기 또 찍히고 그럼 2번. 그러니까 1, 2, 3, 4, 5번을 봤을 때 이 운동 방향을 봐야 돼. 운동 방향이 이 종이 테이프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 맨 끝에 찍혀 있는 게 제일 빨리 찍힌 거라고. 이해되지? 무슨 말 하는 건지. 이렇게 종이 당기고 있으니 여기도 툭툭툭 찍고 있는 거잖아. 그냥 이런 거잖아. 이렇게 찍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움직이니까. 처음에 찍었던 게 다음 거는 여기지. 여기서부터 찍었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먼저 찍힌 거잖아. 야, 너 왜 안 가져갔어? 저 새끼 저거 뭐야 너? 힌트가 있었어요. 그런가 보죠. 왜 안 가져가셨어요? 왜 안 가져가셨어요? 이거 그럼 어디에 있는 내용을 찾고 있었어요? 그냥 화면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랬어요. 미안해요. 줬어야 되는데. 겁나 잘 먹는다. 어저께 7개 맞았는데 너 종환이한테도 발렸어. 종환이 8개 맞았어. 대단하네.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해? 계산 능력 좀 키우자. 1년 후에 그런 문제를 시험 봐야 되니까 잘 좀 하자. 쌤께서 좀 실수할 수도 있죠. 우빈이가 몇 개 맞았지? 이게 뭐예요? 13개인가? 13개. 그거? 대광고등학교 그 시험이잖아. 올해 시험 본 거. 앞에 8번까지 나고 다 틀렸는데. 그래도 처음 배웠는데 그 정도면 훌륭한 거야.
1번부터 8번까지는 아니고 7번까지 맞고 뒤에 찍어서 하나 맞았더라. 다 이번으로 들었습니다. 나 모르는 건 전부 다? 네. 와 재수 없다. 나도 3번으로 찍을 거야. 어? 2번으로 밀었는데 한 문제밖에 추가로 못 맞았어? 그런 거 같아요. 아. 고등학교 때는 니네 학교처럼 그렇게 시험 안 본다 수학. 네. 문제 어저께 몇 개였어? 20개 좀 넘었냐? 20개 정도 됐냐? 이거 되게 50분 동안 그걸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풀 줄 알아도 의미가 없어. 시간 내에 못 풀면 끝나. 그래서 내가 왜 빨리빨리 문제 푸는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래. 그 연습 안 하면은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풀고 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동네 애들이 지금 중학교 때 다 못 쓰게 지금 주변 학원들이 너희들이 지금 망가뜨려 놓은 거야. 그게 지금 문제야 문제. 내가 다 바꿔줄 테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 한 7월 안에는 오지 않을까? 지금 몇 월 달이지? 5월 달, 6월 달, 7월 달. 내가 넉넉하게 본 거야. 안녕? 지우는 벌써 아가씨 같아. 너 성장이 언제쯤 끝났냐? 아, 키 크는 거. 진짜 안 커요 이제. 그러니까 언제 정도에 끝난 거 같아? 작년? 작년? 아, 그래도 주변에 너보다 큰 애 별로 없잖아. 여학생들 중에. 많다고? 대강 중에 그렇게 여자애들이 키가 커? 대강 중에 다 저보다 잘해. 뭐 이 새끼 뭐야? 그럼 왜 남자하고 비교하려고 그래? 어? 너는 몇 센치냐? 종환이하고 둘이 비슷할 것 같은데 키가? 169. 오! 비슷할 것 같은데? 더 커. 남자들은 고등학교 때도 커. 남자들은. 성장이 여학생들이 좀 빨리 멈추지. 그래서 시간 기록계는 저런 거라고 이해하세요. 근데 얘도 지금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얘는 아주 명확하지 눈금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간격 같지만 이거 사실 이렇게 문제를 주지는 않아. 알았어?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같은 거리야. 그럼 어떤 애는 내가 봤을 때는 길이가 달라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눈금이 있는 걸 주면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문제를 주지는 않는데 그냥 뭐 수업 시간이니까 대충 등간격 같지? 이것도 지금 등송 운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긴. 자 이제 밑에 바로 이제 등송 운동이 나오지. 에어컨 틀어주세요. 틀어. 내가 뭐 에어컨 튼다고 뭐라고 했어? 더우면 틀면 되지. 자 이제 등속 운동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했고 지금 최대한 천천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듣고 기말고사 잘 봐. 그리고 이걸 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새로운 친구도 있어서도 하겠지만 니네 둘도 지금 들었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거 배우지 마. 이 새끼들 아주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면 아주 그냥 그때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열심히를 안 해. 등속 운동은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가는 거리가 계속 똑같은 거야. 등간격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게 등속 운동이야. 그러면은 그래프를 두 가지를 그릴 수가 있어. 여기 시간, 이쪽에서 이동 거리. 축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 여기서는 중학교 때는 속도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니까 속력이라고 쓸게. 순간 속력인데 각각의 시간에서의 속력이거든. 등속 운동이지. 그냥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일정해, 일정. 안 변해. 여기 어떤 속력값이 있는데 그 속력이 모든 시간에서 일정하다고. 여기 시간에서 봐도 이 속력이고 여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눈금을 읽어도 이거고 이게 다 지금 같은 눈금이잖아. 어떤 시간에서 읽어도 이 속력은 변하지 않는 거지. 이런 걸 무슨 운동이라고 불러? 등속 운동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축을 잘 봐야 돼.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력이야. 우리 시간이 0보다 작은 데는 물리에서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일정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속력이 일정하잖아. 맞지? 자,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여기가 시간은 우리가 뭐 초나 그다음에 분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hour 쓰지만 실제로 시간은 우리가 기호로 쓰는 게 타임이야.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시간은 타임인데 그 안에 있는 단위가 뭐라는 거야, 단위. 계속 얘기하지만 미터 아니 초나 미니 그다음에 hour 이런 걸 쓰는 거고 특히 얘네들은 잘 안 쓰고 얘를 가장 많이 쓰지 당연히 초.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기호는 t야. 그래서 이렇게 축을 해가지고 t라고 쓰고 괄호하고 시간이라고 쓸 때도 있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시간이라고 넣고 괄호하고 t라고 쓸 때도 있고 중학교 책처럼 그냥 시간만 나와 있을 때도 있어.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0초고 여기가 임의의 시간 t라고 해봐. 알았지?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한데 속력은 v라고 씁니다. 알았죠? v. 그리고 여기가 v로 일정해. 그럼 여기 면적을 구해보자는 거죠. 자, 넓이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밑변 곱하기 높이. 직사각형이잖아. 알았어? 거속시네. 얘네들 그 수학 공부할 때 거속시. 그러니까 지금 자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려줄게. 그럼 중학교 책에서 선생님 속력이 아까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써 있는 게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써 있습니까? 공식적인 그래도 나라에서 배우는 책인데 뭘 가정하고 쓴 식이겠어? 결론은 등속 운동을 가정하고 쓴 식이에요. 그렇게 거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순간 속력이 똑같은 거야. 이 시간에서도 이게 순간, 그러니까 그 시간에서 이 높이를 읽는 게 순간 속도야. 순간 속력이라고. 그게 맨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속력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넓이가 거리를 말하는 거고 이동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여기서 속력은 당연히 뭐가 돼?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책에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써 있는 거는 이렇게 딱 등속 운동일 때를 가정하고 거의 쓴 식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무슨 말 하는 건지? 근데 그런 것들이 책에 안 써 있잖아. 그게 문제라고 내 말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물리 전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 선생님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영역은 보라색이 내 영역인데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네가 생물을 전공했어. 물리가 너무 싫어서. 근데 중학교 갔더니 물리 파트를 가르쳐야 돼. 된장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고추장을 섞어서 쌈장을 만들어서 삼겹살을 먹으면 맛있긴 해. 예? 재미없구나. 자, 이해를 못했어? 기말고사 끝나고 삼겹살 먹으러 갈까? 왜? 그럼 넌 따라오지 마. 너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알았지?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안 돼?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시험 잘 봐야지 사주지. 시험 못 보면 안 사주는데. 시험 잘 보고 그다음에 기말 시험 끝나고 이제 그 친구들도 구제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친구 와가지고 딱 등록하면은 걔도 데리고 갈게. 별로 너희들한테 메리트 없냐? 예? 메리트 없기는 너 친구 데려와서 임마 이제 다음 달에 수강료 할인 받지. 너도 다음 달에 수강료 할인 받지. 거기다가 맛있는 것도 먹지. 수강료 할인도 10%나 해주는데 왜? 부러워? 넌 막 그 친구가 그러니까 와야 돼. 몰라. 아니 상담은 뭘 갚어? 야 너한테 너도 혜택을 받는데 뭘 갚어 임마. 웃긴 놈이다. 맛있는 거 먹는 건 너 때문에 먹는 거야. 어이없네. 얘 때문에 할인 받는 거잖아. 얘한테 임마 고마워해야지. 이상한 애네. 됐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추가로 외우자. 이거는 다른 그림으로 가도 똑같은데 VT 그래프 지금 문자로 썼어. 속력하고 시간 그래프. 그래프에서 곡선 아래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이라고 할게. 이게 곡선이란 단어를 쓰면은 어떤 애들은 또 선생님 여기는 직선인데요 막 이래. 그래가지고 직선도 곡선 중에 일부긴 한데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 중학교 때는 이거를 뭐라고 인식해도 충분하다? 이동거리. 이동거리. 알았지?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그렇고 실제로는 변이 벡터인데 그런 표현까지는 더 이상 안 쓸게. 알았지? 그럼 당연히 봐봐. 지금 이동거리가 v 곱하기 t잖아. 산수다 산수. y는 3x. 여기 x축, 여기 y축. 이거 뭐야? 가장 기울기. 원점지는 직선이지. 수학은 x가 음수여도 상관없잖아. 그치? 이거 기울기 얼마야? 3. 이거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y축이 여기로 가 있는 거고 이 x축은 여기로 가 있는 거고 이 x가 1제곱이잖아. 이거 마찬가지야. t, 시간. 여기로 와 있는데 t의 1제곱. 그 다음에 이동거리, v. 근데 이 v가 지금 어떤 경우야? 일정한 경우잖아. 등속이니까 지금 일정한 경우를 하고 있는 거야. 안 변하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 이번에는 이 기울기가 뭐다? v다. 일정한 속력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수학에서는 마이너스 x축도 그리지만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t축은 그리지 않아. 조심해야 돼. 밑으로 쫙 그리면 안 돼. 무식한 놈이야. 시간에 마이너스 10초가 어딨어. 그때는 어떤 애가 나한테 예전에 그러던데. 선생님 10초 전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10초 전에 뭘 했다. 그제? 20초 전에 종환이가 깝쳤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물리에서 시간이 어떤 현상을 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0초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다뤄 물리에서는. 알았어? 네. 관찰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관찰하는 동안을 다루는 거라고 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됐고 이해됐어? 지우야 이해돼? 그래 할 수 있잖아. 어제 내가 용어라도 조금 설명해줘서 지금 이거하고 정확히 똑같은 내용을 한 건 아니지만 가속도 얘기를 좀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이해를 해서 쭉 가면 너희네들 충분히 다 일단은 그래야지 고등학교 과정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송운동 그냥 읽어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물체가 운동할 때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여기 있잖아. 넓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동거리고 기울기가 속력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동거리가 뭐라고? v 곱하기 t. 이 v가 여기 기울기. 다 이해됐지?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보자. 그런 것도 문제에 나오니까.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마찰이 없는 면에서 물체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운동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야. 마찰이 없는 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 근데 이 세상엔 그런 건 없어. 이 물체하고 여기 바닥 사이에 마찰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찰이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왜냐면 마찰이 없으면 사람이 생활을 못해. 근데 그나마 뭐 눈이 왔어. 눈이 오면은 땅이 이제 얼어가지고 빙판이 졌어. 미끄럽지. 굉장히 미끄럽지. 마찰력이 굉장히 그것도 마찰력은 있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마찰력이 상당히 커. 그때도 아예 없으면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해. 서 있지도 못한다고. 어쨌든 마찰이 없어.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속력이 V야. 마찰이 없으면은 공기 저항도 없어. 근데 공기 저항도 없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V가 안 변해. 힘이 작용하지 않아.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가 그 속력을 계속 유지를 해.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디테일하게 안 나와. 그 이유가 뭔지 알려줄까? 고등학교 이제 통합과학을 가면 F는 MA를 배워. 이걸 이제 지금 말로만 들어 그냥 필기 안 해도 돼.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F가 0이면은 그러니까 힘을 받지 않으면 얘는 질량이거든. A가 0이야. 가속도가 0이라고 하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그러려면 얘를 설명해야 되고 가속도의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쭉쭉 넘어오는데 물론 가속도의 개념을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전에 들었던 게 있긴 하고 지우는 어저께 내가 좀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지금 이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외우라는 건 외워. 어떤 물체가 어떠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마찰력이 없어. 그리고 주변에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마찰력만 없다고 나와 있지만 그러면 이 속력이 안 변하고 계속 그냥 일정하게 계속 유지돼.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가속도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도 중학교 과정의 뒤에 이제 가속도의 개념이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인 가속도의 개념이 나오진 않거든. 자 이제 등속 운동 외에 일상생활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지? 에스컬레이터가 뭐야, 종환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쭉 올라가는 거 지하철에도 있고 무빙워크는 가만히 있으면 쭉 응? 공항에 있는 거? 근데 무빙워크 그 지하철에도 있잖아. 우리 이렇게 환승할 때 아주 먼 데는 무빙워크 있어. 근데 무빙워크가 이게 평길에서 이렇게 가는 무빙워크도 있고 마트 가면 가끔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위로 올라갈 때도 무빙워크 봤어? 마트는? 왜냐면 이거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얘가 되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 케이블카는 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산 아래하고 산 위하고 이렇게 줄로 쭉 연결해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 케이블카는 제대로 타려면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걸 타야 돼. 타봤어? 밑에 다 보이는 거. 안 무서워? 오! 번지 점프 한번 해봐라. 그건 싫어?
케이블카. 리프트는? 리프트 그 스키장에 그 가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리프트 그런 거. 아무튼 다 이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겠지. 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사람이 다쳐. 사람이 일정한 속력이 있을 때는 그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갑자기 막 가다 멈춰졌다가 막 가수로 빨라지고 가수로 느려지고 하면은 운동신경이 안 좋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 넘어지지. 그럼 어디 끼어서 막 다치고 막 그러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 이제 설명해줬고 쭉쭉쭉 다 설명했네요. 예? 자,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다 채워 넣어봐. 심지어는 여기도 한번 채워 넣어봐. 옆에도 채워 넣어보고 이 페이지만 문제를 풀어봐. 아이고, 뭐야 이거? 이 페이지만 문제를 풀어봐 일단. 지훈 오늘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냐? 네. 그 시간이 돼? 네. 오, 대단한데. 너 책 가져왔지? 좀 이따 생지할 때는 책으로 해. 아직 다 안 끝났어 생지는. 중상권은 오히려 양으로 따지면 생지가 더 많아. 천천히 읽으면서 풀어봐. 그리고 나하고 또 같이 풀 거야. 당분간은 같이도 많이 풀 거고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제 다시 프린트로 숙제도 내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나오지만 이제 등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의 두 개의 차이점만 이해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다 풀었어? 안 돼. 빨리 마시고 와. 그러니까 이마 과자를 오자마자 이마 이렇게 열심히 처먹으니까 이 새끼야 빨리 가서 마시고 와. 지금 부모님 어디 놀러 가셨다고?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KTX 타고. 다 같이? 네, 8시에 와야 해요. 저녁에? 내일? 월요일날? 응. 당연한 얘기를 왜 해? 1시 올 수 있어. 1시 와도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미 시간을 다 뒤로 뺐어. 다 저녁에 수업하기로 했어. 네. 놀러 갔다 오는. 니는 어디 가냐 근데? 부모님이랑? 모르겠어요. KTX 타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청량역에서 탔는데 그러니까 거기 목적지가 어디야? 몰라요. 뭐야? 아 너는 모를 수 있지 뭐. 근데 차 타고 뭐 5시간 거리니까 좀 먼 거 같아요. 차 타고 5시간이면은 KTX는 한 2시간이면 가. 그 2시간에 2시간 반. 근데 뭔가 아래쪽 지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상도 아니면은 뭐 전라도? 둘 중에 하나겠네. 근처에 뭐 먹을 게 없다고 그리고 바다가 있다 했어요. 그럼 경상도야. 부산 가는 거 같은데? 부산 아니에요? 친구는 그래? 저기 봐봐.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속력. 이게 지금 일정한 속력일 때의 개념이긴 한데 내가 저거 지금 싫어한다고 했지. 저렇게 저런 표현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는 속력이라고 하면 되고.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 평균 속력. 그렇지. 자, 3번. 물체가 운동할 때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 뭐야? 등속 운동. 초성만 적어줬잖아. 자, 그다음에 1번.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 나오면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는 했지만 일정한 속력일 때만 사실 1번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맞았다고 해야 돼. 2번. 이동한 거리가 같을 때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뭐하다? 빠르다. 자, 속력이 다니는 미터 퍼 세컨, 킬로미터 퍼 아워를 사용한다. 맞지 뭐 이것도. 네? 자, 2번. 다음과 같이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 이동거리, 걸린 시간을 구해라. 10초 동안 150m를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력. 이거는 원래 정확한 의미로는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그냥 어쨌든 중학교 때는 10분의 시간분의 이동거리. 10분의 150이니까 얼마야? 15m per s. 5m per s의 속력으로 15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냥 거속수야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 하니까 얼마야? 75. 7m per s의 속력으로 350m를 이동하는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7분의 350은 얼마야? 50초. 다음은 달리기를 하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자, 50m를 10초 동안 달린다. 그러면은 평균 속력 얼마야? 평균 속력으로 해야 돼. 평균 속력 얼마야? 5m per s.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다 뭐다? 평균 속력이다. 평균 속력이야. 빨라지다 느려지다 할 수 있잖아. 100m를 20초 동안 달린다. 역시 5m per s지. 50m를 5초 동안 달린다. 10m per s지. 가장 빠른 사람은 누구야? 당연히 C. A, B, C 중 빠르기가 같은 사람을 구해라. A와 C. B, B. 자, 4번.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운동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뺑글뺑글 돌잖아. 이렇게 돌고 있어, 어떤 학생이. 근데 일정 속력이야. 알았지? 일정 속력이야. 근데 얘를 가지고 뭐라고는 하지 않냐면 등속 운동이라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책에 지금 섞여 있어, 내용이. 등속 운동은 아니야. 어떤 경우가 등속 운동이냐면은 직선에서만 가야 돼. 직선상에서만 일정 속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불러. 이게 원운동을 하면은 자꾸 꺾이지. 일정 속력이긴 하지만 등속 운동은 아니라고. 이게 사실 다른 개념이야. 이게 계속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 방향하고 크기가 둘 다 안 바뀌어야지 등속 운동이야. 근데 중학교 때는 이런 상황은 거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막 섞어서 쓴다니까 말을.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혼자 보고 어떻게 이걸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 정확하게 좀 표현을 다 바꿨으면 좋겠는데 망할 놈의 인간들이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둘 다 일정해야지만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속력만 일정한 거 아니야? 알았지? 원래는 운동 방향도 일정해야 돼. 자, 운동하는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등속 운동.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죠. 그때 마찰만 있는 게 아니야. 원래는 등속 운동을 한다. 그치? 틀렸어. 그러니까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은 선생님 그럼 이 문장에서 옳은 표현은 뭡니까? 자,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해. 옆에다 적어놓기만 해. 이 표현을 바꾸면은 뒤에는 놔둬도 되고 이 표현을 그대로 쓰려면 뒤에 말을 바꿔야 돼. 어쨌든 틀렸어. 자,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터 등은 운동에 해당된다. 맞지? 알았지? 그것도 직선 운동 아닌데요? 직선이야. 선생님,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니, 야, 우리가 직선이라는 개념이 이건 곡선이잖아. 사람이 여기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 그럼 이거 직선이잖아.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이쪽을 보면 직선이잖아. 근데 얘는 어떤 방향에서 봐도 계속 돌고 있어서 안 돼. 알았어? 얘는 직선이야. 이렇게 올라가도 직선이라고 그 방향으로. 자, 5번. 그림 간은 어떤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대한.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속. 그지? 등속 운동. 평균 속력은 얼마야? 여기 이거 보고 읽으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뭘 읽어도 돼? 기울기. 잠깐만. 두 그림이 다르구나. 가에서구나. 기울기 얼마? 3. 두 개 다른 거다 지금. 그러니까 가에서 물체의 속력은 얼마야? 3. 시간하고 이동 거리에서는 이게 그리고 지금 등속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라고 해.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했어. 자, 2번. 나에서 물체가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이 밑에 넓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동 거리. 6, 4, 24 미터. 이거 원래 단위 다 써야 돼. 물론 뭐 니네 다 객관식이라서 상관은 없는데 그 고등학교 때는 단답형 문제가 있어요. 그 단답형 문제에서 단위를 빼고 쓰잖아. 그러면은 100% 틀렸다고 그래.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이제 가속도로 넘어가서 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거 이제 설명만 좀 하다가 이제 보내줄 거야.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지 등속운동을. 마찰력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일정한이어도 정확하게 말하면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그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등가속도 운동이야. 힘이 없어야 돼. 근데 그 힘이 정확히는 무슨 힘이냐면은 알자 힘이야. 알자 힘 들어봤어? 아니요. 니네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때 배웠어. 아니 기왕에 나온 김에 좀 더 설명해 줄게. 알았어. 알자 힘이라는 게 있어. 여기에 머리는 크고 다리는 짧은 누가 서 있을 것 같아? 빨리 맞춰봐. 누구야? 누구야? 승규야, 종환이야. 가위바위보 해봐 둘이. 자,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 승부. 네가 졌어. 그래서 얘가 지금 머리는 크고 종환이야. 지금 진 사람이 이름 써놓으려고 내가 한 거야. 근데 네가 졌잖아 방금. 이거 하려고 해요. 이게 왜 졌어? 그래. 뭐 귀엽잖아. 2등신인데 딱 정확히 2등신 아니냐 2등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 지금 여기 때 좋은 거야. 지금 나쁜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고대에 그 축제하는데 프로미스 나인 왔었는데 어제 축제에 다녔어요. 어제는 싸이 왔어. 쌓여왔어요. 선생님 봤어요? 아니 나는 안 가. 나는 그냥 그 얘기만 듣는 거지. 자 봐봐. 여기 너 선생님 대학 다니고 있는 거 알고 있냐? 모르냐? 야 나 고려대생이야. 놀래겠다. 두 번째 대학이야 지금. 나도 20살 때 대학을 다녔고. 근데 왜 대학 다니고 있냐면 난 원래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건축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집 지으면서 좀 살고 싶어서 근데 늙은 다음에 더 지금보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험 봐서 들어갔어. 원래 대학을 한 번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은 여러 번도 들어갈 수 있어.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졸업하면 절대 대학교에 다시 안 들어가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냥 다시 뭐 이렇게 대학에 무슨 다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지 당연히. 근데 이 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들어간 건데 원래 선생님 고려대보다 더 좋은 대학교 나왔어. 알려줄까? 네. 우리 아들이 맨날 나한테 덤벼. 자기가 더 좋은 대학이라고. 서울대가 제일 좋은 대학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선생님은 포항공대. 포항공대 알아? 포스테. 포스트 물리학과 나왔어요. 거기가 훨씬 더 셌어 옛날에는 서울대보다 내가 들어갈 때는. 왜 거기 갔냐면은 우리 집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합격만 하면 무조건 4년 장학생이야. 모든 학생이. 그래가지고 진짜 돈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없다는 거지 너네는 지금 이해를 못 할 건데 옛날에는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긴 했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건축 공부하고 있어 요즘. 어저께 너 그 가르치고 나서 어저께 학교 가가지고 또 뭐 만들다 왔어 혼자. 그 설계실이 있거든. 거기서 혼자 막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만들다 왔어. 왜냐면 지금 안 하면 안 돼서 지금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학교 공부 안 하는 거야. 곧 있으면 기말 시험에 가도
니네보다 훨씬 빨라. 나는 6월 한 19일 날 빨리 방학하잖아요. 그치 6월 19일 날 모든 게 끝나. 그러면 8월 달까지는 또 학교 안 가도 돼. 자, 걸그룹 A 걸그룹과 B 걸그룹에서 엄청 이쁜 여학생 두 명이 종환이를 보더니 너 내 거야 그러면서 양쪽에서 땡기기 시작했어. 근데 나 왜 그래?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름 들어가면 좋은 거라고 내가 했잖아. 아니 데려가려고 나하고 사귀어 이런 뜻이야. 뭔 생각한 거야? 아니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다며. 뭔 생각을 한 거니까 이상하다고 말한 거잖아.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당겼어. 종환이 어때? 안 움직여.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으로 힘의 단위는 뉴턴이야. 5뉴턴으로 당겼어. 그럼 A가 왼쪽으로 5뉴턴의 힘으로 당겼어. 그럼 얘는 실제로는 아무 힘도 안 받는 거야. 그냥 이 종환이라고 다시 종환이를 그릴게요. 작아졌네. 아무 힘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 알짜힘이 뭐라고 불러? 0이다라고 불러. 이런 걸 알짜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힘이 여러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경우. 저런 것처럼. 이거 내 중학교 이게 1학년인가 2학년 책에 있다니까. 1학년 책에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지. 그걸 알짜힘이라고 불러. 알짜힘. 자 다시 정리해줄게. 자 여기는 그냥 외우라고 해. 알짜힘이 0이면 등속 운동 하던 물체는 이거 시험에 이제 고르는 걸로 나올까 봐 그래. 계속 등속 운동한다.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에 알짜 힘이 일정하면 다른 얘기야. 알짜 힘이 일정하면 이제 가속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외워. 등가속도 운동한다.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한다. 알짜면 0인 거야. 근데 아까는 마찰력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야, 니네들 생각해봐봐. 우리가 이런 거를 처음에 힘을 주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딱 힘을 주고 가다가 멈추는 이유가 반대로 지금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니까.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근데 그 힘이 없으면 한 번 딱 했을 때 속력이 있지. 그 속력으로 계속 가는 거야. 마찰력이 없으면. 그런 얘기야. 일단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고등학교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까지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중력 가속도를 다시 좀 배울게. 중력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G라고 써. G는 그래버티. 그래버티 할 때 이 G를 딴 거야. 그래버티가 중력 이런 뜻이잖아. 그래버티 들어봤어? 그래버테이션이라고도 하고 그래버티라고도 하고 명사형 그래버티.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천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원천이 뭐라고 그랬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여기 M1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고 여기 M2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그냥 삐딱하게 그린 것 뿐이야.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R이야. 자, 기호가 중요해. 우리가 질량을 표시할 때는 뭘로 표시한다? 질량을 문자 M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는 여러 가지 문자로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R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을 나타내는 문자와 그거의 단위는 다른 말이라고 해. 계속 내가 얘기하지. 왜냐면 학생들은 그런 걸 헷갈려 한다고. 이거 같은 건데 질량인데 M은 뭐고 킬로그램은 뭐지?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M은 그 물리량을 나타내기 위한 기호고, 알았어? 그 물리량의 단위가 뭐라고? 킬로그램. 그 다음에 거리도 R. 그럼 거리는 우리가 단위는 미터잖아. 거리는 R 말고도 여러 가지 문자로 쓰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게 바로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지. 만유 인력, 중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얘가 이게 A 물체고 이게 B 물체야. A가 B를 당기는 거야. 이렇게. 이 힘이 뭐냐면은 A가 B를 당기는 힘이야. 당기는 힘이고, 자 중요한 표현이야. 힘의 시작점. 그러니까 화살표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야. 화살표의 시작점.
힘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다? B에 있다. 내가 승규를 당기기 위해서는 승규를 잡아야 돼. 옷 벗겨지다. 미안해. 내가 승규를 당기기 위해서는 승규를 잡아야 된다고. 그지? 힘의 작용점이 어디 있어? 이 팔에 있잖아. 내가 얘를 당기려면은 얘한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B를 당기려면은 선생님 근데 이거는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맞아. 공간상으로 떨어져 있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 만유인력은 있잖아.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알았어?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A가 B를 당기려면은 그 힘의 시작점은 B에 있어야 돼. A가 B를 당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도 A를 당겨. 얘는 뭐가 돼? B가 서로 당기는 거야. A를 당기는 힘이야. 그럼 이때 힘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어? 시작점은 A에 있어. 이 두 개의 힘을 여기서는 지금 당장 중요하진 않지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해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 내가 방금 승규를 당겼지. 근데 사실은 승규도 나를 당긴 거야. 야, 니네 이런 생각 안 해봤냐? 이러다가 갑자기 넘어질 것 같아. 그럼 이 대가리 박는 사람은 기절한 사람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 손을 여기다 짚었거든? 다시 이렇게 올라와. 안 이상해? 나는 분명히 이 벽에다가 힘을 가한 거야, 사실은. 근데 나는 이렇게 다시 와. 무슨 말이야? 내가 벽에다가 힘을 가하는 순간 벽도 나한테 힘을 가한 거야. 그런 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물리를 공부하면 장난을 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새끼 등판이 아주 때리고 싶게 생겼네. 딱 때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알아. 근데 나도 아파. 내 친구 등판을 손바닥으로 탁 때렸다고 해봐봐. 친구만 아파? 나도 아프다니까. 그 이유가 뭐야? 이제 물리 실험한 거야. 너도 한번 봐봐. 쫄고 그래. 나도 아프다고. 내가 더 아파 이 새끼야. 내가 등판을 탁 때려 그러면 내 손바닥이 등판을 때려서 등을 딱. 그럼 힘을 등에다 딱 작용했으니까 물론 맞는 사람도 아파. 근데 이상하게 나도 아파. 왜 그래? 내가 힘을 딱 주는 순간 걔도 나한테 거꾸로 힘을 작용하는 거야. 그게 작용 반작용이야.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만유인력은 작용 반작용으로 쌍으로 존재해. A가 B를 당기고 B도 A를 당긴다고. 둘 다 당기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야. 누가 발견했어? 뉴턴. 뉴턴.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떨어진다고 하잖아. 뉴턴이. 맞아 안 맞아? 여기에 이제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사과가 있는데 뉴턴이 이 밑에서 이렇게 낮잠 자고 있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대. 개소리야. 왜 개소리인 줄 알아? 예전에 과학을 공부할 때 영웅화 시킨 거야. 과학을 공부하고 저렇게 과학자가 되고 한 사람들이 뉴턴이 1500년 중반 정도의 사람인데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이야? 귀족이야. 저때 노비들은 다 뭐 하고 있어?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만 노비제도 있었는 줄 알아? 아니야. 모든 나라에 다 있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잖아. 그 몇십 명, 몇백 명이 일하면서 있잖아. 한두 명을 먹여 살린 거야, 옛날에. 옛날에 그랬다고,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조선시대 가면 뭐 있어? 양반 있잖아, 양반. 그 전 시대에도 뭐, 무슨 가문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뉴턴이, 자기 노비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사과나무 밑에서 시원하게 잠을 퍼질러 자고 있었던 거야. 잠을 퍼질러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 자기 얼굴을 때렸어. 그러면 거기서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미쳤어? 노비들 불러가지고 사과나무 잘라버려 그랬겠지. 기분 나쁘지. 자고 있는데 니네 생각해봐. 자고 있는데 뭐가 떨어져서 탁 얼굴을 때려봐. 얼마나 짜증나. 그치? 옛날 과학자들은 전부 다 뭐였다? 귀족이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 할 일이 없는 사람.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 장영실 있잖아. 그 사람이 왜 유명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아? 과학기술을 천대했었단 말이야.
과학기술이 없었으면 오늘날 이런 핸드폰이 만들어졌겠어? 과학기술을 천대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도 마찬. 다른 나라는 근데 아니었어. 귀족들이 과학을 했으니까, 그지? 근데 장영실은 노비였잖아. 노비였는데 세종대왕이 그걸 알아보고 키운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근데 어쨌든 이걸 보고 만유인력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개념은 그거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얘를 당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대, 뉴턴이. 거짓말이겠지만.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거야.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사과의 나뭇가지가 사과를 붙잡고 있어서 안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붙잡는 힘이 약해지니까 떨어졌다 이거지. 그게 만유인력이다. 이거 보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 발견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렇다. 그게 만유인력이야. 그래서 이 만유인력이라는 거, 힘은 영어로 F야, 포스야. 포스. 서로 크기가 같으니까 FF 쓴 거야. 서로 크기 같아. 크기 같다. A가 B를 당기던 B가 A를 당기던 크기는 뭐하다? 같다. 그래서 그 크기는 얼마냐면, 내가 옛날에 한번 써준 적 있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 실험 법칙이야. 두 질량이 M1하고 M2라는 두 질량의 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그 다음에 비례상수는 만유인력 상수다 그랬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지구를 그리면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은 멈출게. 이거 더 설명하면 시간 내에 이제 못 끝낼 것 같아. 지구를 이렇게 모형으로 그리면 반지름이 대문자 R, 대문자 R, 지구 반지름. 자,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고. 지구의 질량은 대문자 M이라고 놓을게. 지구 질량. 서로 잡아당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힘이 바로 뭐야? 이 힘이 뭐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물론 반작용에 의해서 이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어. 이거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근데 여기는 관심이 없다고. 지금 이 물체가 받는 힘에만 관심이 있다고. 알았어? 그럼 이상하지? 선생님, 우리가 그러면은 지구를 잡아당기면 지구도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량이 너무 커서 못 와. 그것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이 물체가 받는 힘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 힘은 얼마냐면 G에다가 저 만유인력 공식이야. 그냥 여기선 대문자 R이라고 썼어. 지구의 반지름. R제곱분의 지구의 질량과 물체의 질량을 곱한 거야. 지구의 왜? 간식? 잠깐만 기다려. 뭐 사주기로 해가지고. 자, 요만큼이 얘가 지금 누구냐면은 이게 물체 질량이거든. 이 물체 질량을 뺀 나머지 부분이 있지. 이게 지금 중력가속도 G야. 그래서 보통은 GM이라고 안 쓰고 MG라고 쓰는데 습관상. 그래서 이게 G가 바로 뭐다? 중력가속도다. GR 제곱분의 M. 이게 바로 중력가속도다. 그럼 가속도가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이거는 다음 주에. 이번 주 숙제, 문제풀이 숙제 없음. 강의 다시 반복해서 보고 오기. 안 보고 오는 사람 줄이를 틈. 줄이 트는 게 뭔 줄 알아? 주둥아리를 틀어버려. 아이 자식이. 주둥아리를 틀어버려. 아니야, 줄이 트는 게 뭔지 몰라 근데 진짜? 야, 이거 몰라?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놓고 양쪽에다 나무 막대기 긴 거 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지? 그걸 줄이 튼다고 그래. 그런 뜻이죠. 그래, 그거 엄청 아파. 내가